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9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자, 방송 시작할게요. 자, 지속해서 녹록치 않은 시장 흐름의 연속입니다. 자, 오늘 좀 할 이야기는 FMC가 내일 모레 20, 21이 있는데 FMC 이후에 좀 지수 방향 점검을 해볼게요. 봐야 될 지표로는 뭐 수급 흐름도 봐야 되겠고 외인들 포지션도 체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S&P 500 기준으로 기술적인 흐름도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 음, 자,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될지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야 되겠고,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좀 예상 흐름을 좀 이끌음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로봇주들 좀 이야기를 할게요. 로봇주들. 자, 먼저 수급을 좀 체크를 하고 FOMC 금리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는 그나마 분위기 좀 잘 만들어가는가 싶었는데 오후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하루 종일 박스권, 종가상으로는 박스권이고 우회 눌렀다가 반등시켰는데, 아무튼 뭐 중국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급은 종가상으로는 외인들의 현물 수급이 아, 매도하던 거 다 환매수했죠. 기관들 매도가 4천억 넘게 나오고 금투, 투신, 연기금까지 싸그리 다 매도. 선물도 매도하다가 1300, 1400개 정도 했으니 장중에 매도했었던 외인들 선물 규모가 한 2000개 가까이 됐었으니까 3000개 이상 오후에는 환매수를 했습니다. 불과 한 3, 40분 동안에. 그러니까 종가에는 다 장 막판에는 외인들은 매수로 선회를 좀 하는 모습이었어요. 현물도 선물도 단지 옵션만 좀 줄였죠. 콜을 줄이고 풋을 늘리고. 현물은 현선물은 매수를 했는데 현선물은 매수했는데 옵션은 상방을 줄였다. 막판에 외인들이 현물하고 선물 매수한 것은 그 영향도 있습니다. 음, 통화 수합 얘기가 있었죠. 통화 수합 얘기가 금요일 날 장 막판에 오후에 통화 수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환율이 순간 급락을 하면서 순간 급락했죠. 입니다. 순간 급락하면서 근데 선물 매수하면서 현물도 막판에 좀 매수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거쳐서 FOMC 금리 결정이 됩니다. 근데 목요일이 또 우리 위클리 만기예요. 이놈의 매번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어떤 새끼들이 만들어놨는지 말이죠. 주 단위로 주공 갖다 받쳐달라니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자, 목요일 날 끝나고서 외인들은 하방 비중을 현재는 하루 만에 높여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금리 결정 보고 갈 텐데 보고 반등하더라도 목요일 날 반등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생각은 하고 봐야 되겠고 내일부터 저 변화 과정이 과연 반대로 바뀌는지도 봐야 될 거고요. 봐야 될 거고. 자, 녹록치는 않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9월 선업 동시 만기에는 상방 비중이 조금 높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인들은 상방 비중보다는
상승보다는 상방을 낮추려는 성향이 좀 뭐 하루 이틀 만에 좀 진하게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가두어 놓고서 지금 뭐 여기 이 상황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쪽에 매수가 많아서 올라가면은 좋기는 한데 현재 여기 위치에서 아래쪽을 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확실치 않은 구조죠. 확실치 않은 구조고. 그리고 옵션 구조로 가격별 구조로 보면은 300을 좀 지지선을 두고는 있어요. 300 예전 저점이죠. 300포인트. 두툼하기 때문에 300 전후로는 이탈하면은 어떤 형태로는 반등 시키려고 지지선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위치는 310 아래쪽이잖아요. 그죠? 콜도 있기는 한데 약하면서 315에 저항이 있고 310을 잘 넘어서야지 될 텐데 미국이 금요일 날 일정 부분 좀 하락 마감했는데 이따 S&P 500 좀 분위기를 볼게요. 지금의 이 모습과 외인들의 위클리가 풋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면은 주중의 모습이 이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바꾸는 것은 하루 만에 바꿀 수도 있는데 FOMC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뭐 단숨에 반등폭을 키워서 급반등을 시키거나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 그냥 이 또한 단기적으로도 며칠이 지나면서 FOMC 금리가 75bp냐 100bp냐를 확인하고 가야지 될 모습입니다. 자, 이 점에서 S&P 500을 좀 볼게요. 500 보기 이전에 지난주에 잠깐 보긴 했는데 이거 한 번만 좀 더 체크하고 갑시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CPI 지수 추이예요. 지수 트렌드인데 음, 목요일날 잠깐 이야기했었죠. 지금 보는 게 CPI가 요거고 코어 CPI가 있고 네 종류로 트림드가 있고 미디언이 있고 CPI가 네 종류로 주요 지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본 것은 낮아진 것은 요걸 본 거죠. 그죠? 8% 후반대에서 8.3 낮아졌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우상향이죠. 아직 정점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지수가 힘든 건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정점이 언제냐? 어, 물론 다음 달에 나타나는 지표가 여기서 어느 게 이렇게 꺾여서 보일 수도 있겠죠. 어느 하나라도. 그건 가봐야지 알겠지만, 나타나 봐야 알겠지만은, 꺾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위에처럼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지, 혹은 완만하게라도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지, 어,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와는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 거고 인플레에 대해서 그리고 또 4%를 이야기를 하죠. 금리에 대해서 4%.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또다시 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가. 확률적으로는 좀 낮다라고 하지만
자, 지금 2.75에서 2.5, 2.75에서 2.5에서 2.75가 된다. 그럼 여기서 75bp면은 3.5가 되는 거고. 100bp면은 3.7이 되는 거고. 올해 안에 4%는 간다는 건데. 그걸로 일단락이 되어질 것이냐, 4%가 넘어갈 것이냐는 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프로 볼 때 어느 한순간 이게 푹 꺾여서 이렇게 다음 달에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적어도 발표되는 시점 최소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흐름이 나타나 봐야지 저게 정점을 지난다라고 지날 수 있는지 확인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간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뭐든 전 세계가 지금 여기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 기대감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수치는 저러합니다. 이것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이제 렌트 비용이에요. 렌트 비용. 음식료하고 주거 렌트하고 음식료하고 미국은 다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비싸져서 그러합니다. 유가가 낮아진 덕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야지 꺾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시간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지수 흐름을 좀 볼게요. S&P 500 까지 거래량까지 보이죠? 자, 일봉으로 좀 봅시다. 전저점을 이탈을 하고 기술적인 흐름상 밴드 하단선에서 아래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마감을 했어요. 일본 거래도 살짝 증가를 한 모습이죠. 그러면 음봉 패턴으로 보면 이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양봉 만들고 음봉 두 개 나오고 아래꼬리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여기하고 요 자리하고 비슷한 흐름이다. 놓고 보면은 내일 양봉 만들 수도 있지만은 양봉 만들 수 있지만 앞에처럼 또 양봉 만들면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올라가다가 또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은 패턴으로는 요날 21일 화요일 수요일 그죠? 화요일 혹은 수요일 날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금리 결정 이전에 밀렸으니 금리 결정이 되고 나면은 반등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요러한 모습을 한번 더 만들지 아니면은 횡보를 하게 될지 반등을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줄지는 일단은 좀 확인을 해야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쪽이든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내려오더라도 사실 뭐 많이 내려오는 건 아니죠. 한 번 더 이탈 반등 정도 2, 3일 텀을 두고 근데 지금 현재 외인들이 우리 지수를 위클리 목요일을 타겟으로 하방 비중을 높여 놓았다는 얘기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 또 주 초반에 며칠은 또 지지부진하고 장중 변동성 만들고 지수는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 받으면서 좀 올라가더라도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모습에 종목별 장세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될 거고요. 기술적인 흐름은 여기서 양봉 하나 만들어주면 딱 좋아요.
양봉 하나 만들어주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조금 반등 탄력을 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어설프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등해주면은 되발락할 수가 있으니까 눌러놓고 있다가 결과 나오고 확인되고 나서 반등을 해주는 게 이후에 반등 강도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때와 같은 2, 3일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주중에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S&P 500 선물입니다. S&P 500 선물 기준. 그렇게 놓고 우리 지수를 본다 그러면은 현재 뭐 이 저점은 이탈을 안 했는데 미국은 저점 이탈했었죠. 과연 내일 우리 야선은 조금 올라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야선은 조금 잠시만요. 자, 야선 우리 야선 흐름도 좀 봐야 되겠죠. 야선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봐야 될 게 있는데 봐야 되니까 잠깐 좀. 여기에서는 야선의 흐름이 좀 보기가 어려워서 다른 걸 좀 열어야 됩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안 나오냐? 이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흐름이 참 그죠? 월말과 이때 모습은 열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계세요. 지수는 보는데 야선의 기술적인 흐름도 주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선의 흐름을 봅니다. S&P 500 선물은 전저점을 이탈을 하고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우리는 일단 이탈 안 하고 지지하면서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죠. 한참 걸리네. 이는 코스피 200은 양봉을 만들었고 근데 이탈을 안 했고 코스닥은 봅시다. 코스닥도 이탈 안 하고 음봉이고 아니, 미국이 하락을 했으니 야선이 올랐고 아마도 변수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통화수합이란 말이야. 통화수합. 과연 내일 어떻게 기관들의 수급이 작용하느냐가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매도가 많았었던 지금 화면은 지금 아직도 열리고 있네요. 주말 동안에 업데이트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얘네들 막판에 매수한 거하고 기관들의 매도가 아마도 이게 그 관련해서 주말에 논의를 하면서 내일 수급이 프로그램
차익 거래 엮어서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통화 수합의 연속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가능성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변수도 있어서 이 야선의 흐름을 보면은 그거를 조금 보면서 좀 짐작을 해봐야지 돼요. 기술적인 흐름을. 업데이트 내용이 되게 많나 보네. 안 열어놨더니. 자, 일단 보기 전에 미국이 하락을 했으니 아래 꼬리 만들긴 했지만 아래 꼬리를 만들긴 했지만 하락을 했잖아요. 아래 꼬리 만들면서 그죠? 나스닥은 양봉을 만들었네. 자, 이제 여기서 하락하다가 양봉 만든 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열렸어. 열렸어. 자, 분봉을 보더라도 의미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흐름상 아직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우리 야선을 좀 볼게요. 환율, 환율도 좀 봅니다. 환율이 갭상승해서 연봉으로 훅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주요한 것은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연봉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에요. 보통 세 번의 고점을 넘어가면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하락 파동도 3파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힘의 원리에 뭐 파동론에서 작용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힘의 그 균형과 힘의 원리거든요. 세 번 정도 치고 나면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통화선 얘기 나왔으니까 환율의 변화도 이제 월요일 날 좀 주시를 해야 될 거고요. 야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6월부터 연속성을 좀 볼 수 있어서 12월 이건 좀 분봉의 흐름입니다. 분봉 60분봉, 120분봉의 흐름인데 또 야선이 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플러스로 마감하면서 아래서 이제 거래가 양봉 거래가 증가한 것도 의미가 있고 전저점 이탈하고 반등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지수는 이탈하는데 야선이 이탈 반등을 했죠. 이탈하면서 양봉으로 아래 꼬리 달고 반등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시차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이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반등 강도는 상대적으로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봉에서 이러한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선이긴 하지만 하락 파동 끝자락에서의 반등. 양봉으로 일단 일봉상 마감을 했으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하락 끝자락에서 반등 가능성은 높은 자리이긴 해요. 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20일, 21일, 그 다음에 목요일 위클리 만기를 놓고 어떠한 변동성을 놓고 FMC 이후에 반등을 하느냐. 그 관건이 되겠죠. 주중의 흐름은 그걸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려온다라고 혹시나 저점 이탈하고 내려간다라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는 큰 불안감보다는 이후에 반등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대응함이 좀 더 맞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항상 보병은 있고 변수는 있게 마련인 거죠. 최근의 장세에서는. 그렇죠? 지금 뭐 주말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변수는 이제 푸틴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러시아의 상황이 생각보다 러시아의 압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분위기고 여러 가지 이제 지지를 하던 층도 돌아서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궁지에 물린 푸틴이 어떠한 반응과 이후에 액션을 내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든 게 지금은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흐름을 가고 있는 거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 FOMC도 확인이 돼야 돼. 확인되고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푸틴이 미친 척하고 핵카드를 든다든가 등등 뭐 다른 액션 취한다 그러면 이제 딱 골치 아파지는 거죠. 지금의 러시아 상황은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해소될 부분이 아니니까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 입장에서 개미들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프죠. 시장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돈도 자꾸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돈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전 세계 개인들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러하고요. 전 세계 상황들이 다 그러하다고 해요. 주말에 하나씩 하나씩 자료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주된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발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에도 개인들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떠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편적으로 지금의 당장에 내가 매수하고서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변동성을 만들거나 밀리거나 하더라도 이후에 1, 2년 뒤를 놓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투자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불확실성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소되어 갈 것들이니까 그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투자의 시각을 놓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라고 봅니다. 단지 단기적으로 이러한 변동성들이 힘들고 짜증나게 하고 버겁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황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 종목들 보면은 참 힘겹게 가요. 물론 이제 급등하거나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긴 합니다. 금요일 날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조금 대별돼요. 그죠? 포스코의 집중호우 이후로 포스코의 철강 공급 문제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금강철강 이거 우리 종목이니까 금강철강도 뭐 시간에 상한가 올라갔다가 상한가 가니까 결국에는 금요일이다 보니까 종가가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중간에 하이스트리티어 대동스틸이 대장격으로 상한가 찍었다가 살짝 밀려서 마감이 되고 하이스트리 더불어 가까이 뛰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나머지 뭐 스틸 종목들은 그다지 움직임이 없고 그러했습니다. 대동스틸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시장 자금이 풍성해지면은 사실 종목들이 같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선별적인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돼요. 뭐 자리도 나쁘지는 않았었네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어떤 애들은 떠가지고 음봉으로 마감하고 이런 모습이 종잡기가 상당히 같은 테마군이라고 하더라도 종잡기가 어려운 패턴들을 만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쉽지가 않죠. 녹록지가 않죠. 자, 그래도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종목들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 흐름은 뭐 괜찮게 나와요, 그죠? 덕신하우징도 바닥권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아마 한국 종기도 전에 봤었던 건데 또 이 정도면은 양호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SP시스도 이야기 해드렸었죠. SP시스. SP시스도 밑에서 뭐 신규 매수도 하고 해서 일부 수익 챙겨놓고 금요일날 마감을 했던 종목이고, 자, 로봇주가 나왔으니까 로봇주 이야기를 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하기는 어렵고 일부 좀 이야기하면서 어, 자, 로봇이 계속 현대 삼성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상반기에.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하고 움직였다가 지수 패닉셀 만들고 흘러내리고 하면서 종목들이 뭐 쉽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좀 움직였어요. 삼성발 이야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 움직였는데 종목들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다 볼 수는 없으니 였어. 로봇 관련주들 몇 개를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할게요.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 뭐 금요일 날 강했었던 애들은 해성 TP하고 신규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튀어 올라왔고 그다음에 SP시스가 그다음에 조금 강했고 그 전에 움직였었던 신고가 간 종목은 SPG가 있죠. SPG가 신고가 찍고 추세 기관들 수급이 강했던 종목인데 가 좀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RS오토 근데 같은 요거는 이제 종류가 산업용 SPG나 해상 TP 뭐 SPCS는 산업용이죠. 산업용 자동화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도 시간차가 좀 다르게 움직이죠. SPG가 강하게 움직이다 나머지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다가 어제는 해상 TP가 움직이고 SPCS가 좀 움직였고 그죠? 같은 군 내에서도 종목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거래 대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뭐 LG와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죠. 로보티즈. 얘네들은 뭐 조용조용합니다. 최근에는. 그다음에 뭐 T로보틱스도 있고 로보도 있고. 그다음에 로보스타도 있고. 윌로봇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신규 종목으로서 좀 추세 괜찮을 때가 윌로봇하고 레인보우였죠. 그렇죠? 레인보우. 자, 뭐 외인들 기관들 수급이 좀 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외에도 분류를 하자면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퍼스텍도 있고 미래컴도 있습니다. 미래컴도 복강경 의료 수술 로봇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의료도 있고 산업용, 의료, 서비스, 개인 서비스 등등 이제 분류하자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나름 뭐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하고 현대에서 주로 이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움직이니까 분류된 종목들 보면 꽤 많기는 해요.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도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그것만 이제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집에 대한 이야기, 이 종목들 중에서 과연 매집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SPG도 이것도 뭐 약간 삼성전자 로봇스판 기술 적용된 뭐 SPG 산업용 로봇 삼성전자 납품하고 있어요. 납품하고 있는데 또 거래량의 흐름을 좀 봅니다.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 앞에서부터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들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었죠. 그죠? 여기는 요 자리죠. 앞에서는 어디? 요 자리죠. 뭐 이 앞에 거 빼더라도 최근 한 2, 3년 내를 보더라도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죠. 가격은 요 가격이죠. 요즘 저녁 방송마다 매집 이야기를 종목 하나씩 두 개씩 이야기를 하는데 패턴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같은 가격대에 거래 터지고 나서는 시간차 두더라도 그 가격대를 넘어서서 돌파를 한다.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리고 1년이 걸렸어요. 그죠?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SPG. 그 다음에 에브리봇도 뭐 이게 삼성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 현대 세 가지씩만 좀 볼게요. 에브리봇은 일단 패스. 에브리봇 패스. 그러면은 아까 봤었던 RS오토. RS오토는 삼성에서 좀 분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분사한 기업. 산업용 로봇 모션 제어기 전문 업체고. 뭐 상장된 지 지금 뭐 한 5년 된 거죠. 17년이니까 5년? 이제 만 5년 됐네요. 만 5년 됐는데 완만하게 흐름을 타고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최근에 꺾여서 1200일선 이제 딱 나왔어요. 정배열 만들어 가다가. 그죠? 400일선, 1200일선. 지지가 되는 모습이죠. 거래 터진 것은 작년에 올 초에 거래가 많이 터졌죠. 이 앞에서도 거래가 많이 터졌었고. 터졌던 자리들. 그다음에 올해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들은 가격대를 보면 여기죠. 하고 요 자리하고 그죠? 과연 불만한 것일까? 아니면은 그건 이제 뭐 각자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석만 좀 일단은 해볼게요. 가격대를 보면 요 정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 터졌었고 여기서 거래 터졌었고 그리고 현재 추세 바닥 자리에 있고 그죠? 1200일선, 400일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해봐도 될 것인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 매수하면은 언제쯤 돌아서 추세 돌리고 다시 신고가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나름 분석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많네. 자, 그리고 DY가 있는데, 뭐, 얘는 반려 로봇 기업 서큘러스가 1억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고, 반려 로봇입니다. 삼성전자 시랩 등 투자한 바도 있고, 그리고 본다. 그러면은, 어, 전에 이야기했던 여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성장을 하고 오랜 시간 성장을 멈추고 횡보를 하면서 기술적인 흐름상 추세를 돌아가는 자리에서 추세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고 추가 성장을 할 만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뭐 내용도 알아야 되고 기술적인 흐름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여기서 이때가 뭐 10여 년 전인데 리먼드였죠. 무너졌다가 성장 상당히 크게 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감안하더라도 2,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뭐근 10배 가까운 성장을 한 7, 8배 했었죠. 단기간 내에 뭐 이때 이런 회사들도 많긴 했지만 그리고 10년을 흘러내리다가 이제 중장기 1200일선 올라앉았어요.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 터졌고 2년 동안 거래 터졌던 자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되고 있죠. 근데 거래 터졌던 자리들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 거래 터진 거니까. 범위로는 어찌 보면 좀 클 수는 있는데 거래 터졌던 자리가 이만큼인데 거래 터졌었던 그 가격대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고. 그럼 과연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RS 오토하고 비슷하네. 그냥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자, 이 정도 아까 SPG도 이야기했으니까 이 정도 세 종목 정도 삼성하고 좀 연관 있는 애만 세 개 좀 보고요. 그다음에 현대하고 연관 있는 애. 현대하고 연관 있는 애. 어디 갔어? 먼저 SP 시스템스가 현대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요. 현대차하고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지금 공급 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테슬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어박스 라인 뭐 켄트리 로봇 공급을 하고 있어요. RS가 아니라 SP 시스템, SP 시스템스 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도 좀 거래량으로 기술적인 흐름. 일단 뭐 회사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런 기업들이고 하니까 상장된 지는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3년, 1년, 2년, 3년, 만 3년 정도 됐네요. 됐지만은 이전부터 좀 거래 터졌던 자리를 좀 봅니다. 상장 이후로 거래 터졌던 자리가 여기. 그죠? 라인이고. 이 앞에서도 거래 터졌던 자리가 요 라인이고. 아주 비슷한 자리고. 거래 터졌었던 바닥 자리에서 요때 2연상을 갔었어요. 2연상. 그래서 2연상 간 종목은 반드시 이 시세를 넘어서서 이게 추세 바닥권에서 나온 애들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99% 이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터졌던 자리들을 보면 요 자리 거래 터졌죠. 자리 이렇게 위로 봐야 되겠네요. 신고 가려고 거래 터뜨렸다가 다시금 지금 그 올해 거래 터졌던 바닥 자리에서 위치해 있죠. 그죠?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이냐. 매수 홀딩을 해도 될 것이냐. 페닉셀 나올 때도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분위기에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 앞에서의 변동성은 이만큼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변동성이 커지다가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렇게 거래가 잘 터지면서 올라갔었던 자리에서 다시 그 밑에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천천히라도 거래 없이라도 만들어서 요즘 뭐 워낙 시장 자체가 거래가 없다 보니까 만들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느리다고 맨날 단타 2, 3% 쳐야 되는데 느리다고 그냥 저런 건 안 보고 패스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수익 이상 관점으로 연봉에서 살살 모아가지고 이후에 흐름 타고 신고가 갈 가능성을 보고 홀딩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유일도 뭐 현대하고 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신규주죠, 신규주. 그리고 기관들 일부 기관도 외인들 중간중간 수급이 잘 들어오는 모습이고 추세도 괜찮은데 참 신규주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분석해서 보기에는 뭐 이제 신규 상장 이후로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가 상장 첫날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그 저점을 이탈했다 상한가 간 이후로 다시금 거래 터진 자리에서 상한가를 가고 그거를 조곤조곤 만들어서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괜찮아요. 이격도도 양호한 편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를 기술적인 흐름상 신규 상장주인데 어떻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수급적인 흐름상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든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아까 봤던 건데 레인보우인데 레인보우도 뭐 이거 2년 채 안 된 신규 상장 종목인데 기술적인 신규는 뭐 기술적인 흐름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를 보면은 이 자리가 되죠. 신규 초반에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올라 신고가 찍으면서도 거래는 그렇게 많이 안 터지고 가고 있죠. 워낙 많이 이때 거래가 터졌었기 때문에 보통 매집을 이야기할 때 이런 패턴들을 이야기를 해요. 앞에 거래가 많이 터졌었던 종목들은 그 자리를 넘어서서 신고가를 갈 때 그 자리, 거래 터졌던 자리를 넘어갈 때는 거래가 감소하면서도 거래가 이전보다 감소하면서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다? 매집의 의미가 돼요. 매집의 의미가 됩니다. 거래량 분석을 잘하면은 이게 쉽게 눈에 들어와요. 그럼 보유를 할 것이냐, 변동성이 만들어지더라도 보유하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2, 3%만 먹고 나중에 후회를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한 분석이 기술적인 분석이지. 이 거래량 분석이란 말이야. 이 정도 거래로 거래가 많이 터져 보이지만 이 앞에서 신규 상장 초기의 거래량 비해서 보면 엄청나게 적은 거래죠. 그죠? 시총이 현재 뭐 5천억, 6천억 정도인데 이 앞에서의 거래는 7,500억씩 터졌었으니까 시총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가 터지는 거.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무방이나 저녁 방송에서. 시총이 1,000억인데 거래량, 거래 대금은 2,000억씩 터지고 어떤 거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씩 터지고. 이런 것들은 뭐다? 왜 시총보다 많은 거래가 터질까?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군가가 그 거래 속에서 물량을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물량 흡수하기 위해서 회전시키다 보니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불안한 개인들은 물량 쏟아내면서 누군가가 흡수하게 돼 있습니다. 거래 많이 터지면.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매집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매집 이야기 무척 많이 하네요. 매일같이. 방송할 때마다. 그러니 적은 거래로 올라가게 되는데 뭐 수급은 기관들 외인들 수급으로 일단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후에는 추세는 괜찮으니까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으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은 고민하고서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뭐 SPCS는 그중에 뭐 보든 종목들이니까 음봉 내려올 때 좀 공략을 해봐도 되는 자리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눈여겨보시고요. 물론 DY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좀 많이 흘렀어요. 완전히 추세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이니까 좀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거고 스윙 이상 관점에서 혹은 물려 있더라도 홀딩하셔도 충분히 가요.
앞에 이렇게 거래 터졌던 종목들은. 그리고 음, 이전에 이러한 성장을 보여주고 오랫동안 내려오다 이제 추세를 돌아서 거래가 이렇게 터졌던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뭐다 이렇게 양봉을 메워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크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니까 그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종목 중에 유사한 패턴이 이제 한국정보통신이었는데 한국정보통신은 뭐 애플페이 관련주로 나오다가 애플페이 관련된 내용이 아마 이게 금요일 날 음봉 떨어진 것은 애플페이 관련된 내용이 과거에도 있었다, 원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목요일 날 밤에 자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래 없이 감소됐죠. 그죠? 거래 없이 감소되었는데 자, 이것도 연봉 보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종목입니다. 연봉을 보면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을 가늠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성장 쉬어가고 또 성장 몇 년 쉬고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또 이제 성장하게 돼요. 이제 애플페이를 기본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시세를 좀 분출하긴 했는데 예, 소음이 좀 나오게 되면은 주춤주춤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격 줄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격 많이 벌어졌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기봉에서 장대 양봉 하나. 하지만 이 앞에서 보면은 이게 시세를 이런 형태로 많이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도 꽤 많이 수익 챙겼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만큼 질렀어요. 한 6, 7년, 5, 6년. 이 녀석은 워낙 이때부터도 많이 울거 먹고 매매도 하고 보유도 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종목들을 잘 알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아마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애플페이 뭐였지? 뭐였지? 그럼 시간이 중간중간 변동성 만들면서 이게 이격 줄이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기술적인 흐름이 정배열 만들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또 매수를 해보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되겠죠. 워낙 이거는 벤더로서의 수익 구조는 꾸준하게 나고 있는 회사거든요. 벤더로서 수익 구조가 상당히 괜찮아서 그래서 기관들이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외인들도 좀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뭐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음, 급성장보다는 꾸준한 꾸준한 급성장보다는 거기다 이제 애플페이와 이제 연관성을 가지면서 움직였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뭐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도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은 기술적인 흐름 같이 맞물려서 보면 충분히 이후에 조정 과정 거치고 나면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공략 포인트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주도 좀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단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통화 수합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장 투심으로 반영이 되어서 나타날지는 내일부터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변수로 좀 더 반등 폭을 먼저 키우고 움직여 준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는데 외인들의 현재 포지션의 모습으로는 그다지 녹록해 보이진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한 주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 주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지루한 시간이 가고 하더라도 시간은 변동성을 이깁니다.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